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에폭타임즈의 epochtv.com이죠. 캐시 파텔과 단독 인터뷰를 한 내용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도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40분 정도 진행된 이 인터뷰 내용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근데 그걸 전부 다 전해드리기엔 너무나 양이 많고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알찬 내용으로 인터뷰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요.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epochtv.com 여기 보시면 이제 에폭 스펠링이 있죠. 에폭. 이 캐시 파텔은 이걸 이폭이라고 발음을 하던데 약간 이폭 그다음에 tv.com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말 내용이 알찼었고요. 근데 그 상당히 많은 내용들 중에서 이미 저희가 여러 차례 앞서 보도해드렸던 이런 내용을 인터뷰했다더라 하면서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근데 보도해드렸던 내용 중에 빠져 있으면서도 이거는 제 귀에 솔깃하게 들어왔던 내용이 바로 중국 재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Reset China. 중국을 리셋하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는 이제 쭉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파텔이 뜬금없이 바로 물어봅니다. 중국이 리셋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리셋돼야 된다. 중국은 이제 미쳐갈 것이다. 올림픽이 끝나면 대만에 대해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선거가 조작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이러한 사태들이 결국은 2020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졌던 여파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늘어놓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였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그들은 약점으로부터 재협상을 하고 있다. 약점을 가지고 재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는 선거 후 일주일 안에 이란과 협상을 했을 것이고 그것은 끝났을 것이었다. 그들은 모두 협상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2020년 선거가 끝난 다음에 11월 3일이었죠. 그 일주일 뒤에 이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이란과 협상을 벌일 준비가 다 돼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협상이 진행이 됐더라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란하고 원래 핵 협정 맺었던 그 포괄적 협정을 맺었던 걸 깨고 이란을 대대적으로 압박을 했었죠. 그래서 이란이 굉장히 궁지에 몰려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제거했고 경제적인 압박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이란이 이리저리 피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와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백기 들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미국에서는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거를 선거 뒤에 이제 협상을 계속 진행할 그럴 예정이었던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미 이란 쪽에서는 백기들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마무리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선거가 뒤집히는 바람에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했더라면 이란도 끽소리 못하고 그냥 백기 들고 나왔을 것인데,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란도 생각이 바뀌고 미국도 입장이 바뀌고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대신 지금 그들이 말하는 이 협상은 우리나라의 재앙이다. 현재 바이든, 이건 이제 좀 전에 읽어드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고요. 바이든 정부에서 이란을 상대로 협상을 다시 벌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끊어버렸던 그 포괄적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다자간 협상이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미국만 하는 협상이 아니고 거기에 다른 핵 보유국들 몇 나라가 같이 끼어들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국제 핵 사찰 기구가 이란의 핵 개발 상황을 감찰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포괄적 이행, 이 협약을 다시 진행하자라는 것인데,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이 방식은 이란이 봤을 때는 콧방귀 낄 방식이다. 왜? 이미 핵을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있으면은 핵 농축도 끝나고 다 핵미사일 만들 수 있는 완성 단계가 되는데, 미쳤다고 협상해주고 우리가 지금 핵시설 이만큼 했습니다고 왜 국제사회에다가 왜 보여줘야 됩니까? 자기들이 지금 완성 단계 다 와 있는데.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갈 길이 너무나 먼데 중간에 방해가 너무나 많다. 우리가 정말 이걸 해낼 수 없을 것 같다. 포기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만,
지금은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고 아주 정밀한 그런 타격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뭐 필요하다면 전쟁을 불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인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뭐 아무런 감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고 뭐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얘기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란은 조만간에 핵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중동에서 그동안 지켜져 왔던 질서가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유 진영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중동의 질서를 좀 유지하기 위한 작업들을 오랫동안 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되면은 상황이 엄청나게 바뀌게 된다. 말 그대로 화약고가 되는 거죠, 진짜로. 진짜 심각한 화약고가 되는 겁니다. 핵무기 가지기 시작하면은 간이 붓습니다. 말 안 들으려고 그러죠.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도 끝도 없이 얘네들이 이제 큰 소리 치고 막 나오는 이란을 카다피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었는데 지금 기회를 지금 놓친 상황이 돼버렸다. 상황이 참 애매하게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이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놓고 이 캐시 파텔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 하면은 앞으로 3년 안에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미국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3년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2024년에 대통령 선거가 다시 있으니까 2025년이 되면은 대통령이 바뀌어 있을 거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3년 안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진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 만약에 이런 거를 지금 이제 파텔의 질문은 상당히 구체적이었는데 뭐냐 하면은 조약을 맺은 군대 자격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탈레반은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정부로 인정해주지 않았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냥 테러 지원 집단이었습니다. 테러 집단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지금 완전히 와해돼 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정규 군대는 원래 미국 군들이 가가지고 지난 20년 동안 공조하면서 협조하고 훈련시키고 키워놓은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동맹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 동맹 관계를 생각해서 지금 미군 이 동맹이 지금 탈레반한테 잡혀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파견해야 되는 거, 미군을 파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I hope not.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바그람을 지키는 것이 그게 내 항상 계획이었다. 바그람에 대한 그 욕심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그람이라는 이 공군 기지가 지난 20년 전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건설을 해놓은 대형 기지인데다가 활주로도 엄청나고 그 활주로는 정말 모든 종류의 항공기가 다 이착륙할 수 있는 대형 초대형 활주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그람 공군기지가 어디에 있느냐? 중국이 핵을 만들고 있는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곳에서 1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이겁니다. 비행기 띄워가지고 1시간이면은 중국이 핵 만들고 있는 그 핵공장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전초 기지로서는 딱이다 이거죠. 지금 중국이 그것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난 정말 바그람만큼은 꼭 우리가 킵하고 싶었는데 지키고 싶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제 중국이 그것을 지금 노리는 상황이 돼버렸다. 어쩌면은 중국한테 내줄지도 모릅니다. 탈레반이. 탈레반 애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탈레반은 경험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정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중국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달래주면은 바로 그냥 홀라당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취약한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완전히 지금 거머쥐고 있는 상황,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각종 히토류 광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자기네 핵기지가 공격당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고, 바그람이라는 대형 초대형 공군기지를 확보함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아시아 지역에서 중동 지역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허브를 하나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셈입니다. 이게 지금 뭐 그냥 아프간에서 철수한 거 정도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알아야 하겠다. 이렇게 되면 화약고인 중동 지역으로 굉장히 많은 힘들이 지금 집결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까지 가세하게 되고 이란이 핵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껏 노력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서로 연결시켜서 화해하게 하고 평화조약을 맺어주려고 노력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진짜 평화주의 노력이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이것은 그렇게 남들이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던 아마겟돈 전쟁 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